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도 시험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실 때 철저히 개념과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풀이의 경우 항상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3월 28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과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원장께서는 EBS 교재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교재 내의 자료를 출제에 활용할 때 수능 문항과의 유사도를 높이겠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EBS 연계교재를 학습한 친구들이 익숙한 지문이나 도표, 그림이 나오니까 체감 난이도는 줄어들겠죠. 몇 년 전까지 EBS 교재 연계율이 70%에 달했고요. 이런 식으로 연계율을 높이면 연계 교재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지적에 대해서 평가원장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에서 체감 난이도를 조금 맞출 것이다. 연계율을 다시 높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 뜻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의 만점자의 표준 점수의 차이가 11점이나 벌어졌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어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학으로만 변별력을 측정하게 되니까 이를 막겠다라는 것이 평가원의 의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원 수능 본부장께서 킬러 문항 또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는 전제에서 수능 시험 결과가 대입 전형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워딩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은 난이도를 살짝 낮춘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난이도 조절을 많이 실패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수능 국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서는 난이도를 살짝 낮췄는데 어땠죠? 생각 이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잘 봤습니다. 그래서 가채점 결과로는 2등급을 맞았던 친구들이 실제 성적표를 받았을 때 4등급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했었습니다. 다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국어를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수학을 조금 더 쉽게 내면 국어하고 수학 표준 점수 차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겠다고 평가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EBS 연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수학의 난이도가 살짝만 내려오면 1등급 커트라인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수학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4점 정도에서 1등급 컷이 나오는 것이 가장 변별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문제만 더 쉽게 나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88점이 1컷이 아니라 92점이 1컷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약 10년 전인 2013년, 2014년, 2015년 이 당시의 수능시험을 보면은 그 당시는 자연계열, 인문계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다 맞아야 1등급인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학에서 또 변별력이 없겠죠. 자, 이것을 평가원이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수학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원이 생각한 답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2022학년도 수능을 예시로 삼으면 답이 나옵니다. 2022학년도 같은 경우 국어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149점이었고요. 수학 최고점은 147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2023학년도에는 국어의 표준 점수가 134점이었고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5점이었거든요. 수학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국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4학년도에서 평가원이 의도한 대로 시험 난이도가 나오려면 국어의 난이도는 2022학년도, 수학의 난이도는 2023학년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면 평가원의 의도대로 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원의 생각대로 될까요? 매년 40만 이상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럴싸하지만 예측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최고 난도 문항을 최대한 안 내겠다고 하지만 안 내는 순간 그의 수능은 물수능이 돼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번 2024학년도 수능 EBS 연계 체감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어에서 복귀항을 이용한 응용 문제, 킬러 문제 분명히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수학도 킬러 문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 검토하는 선생님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학생들한테 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장께서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는 의도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EBS 교재를 좀 더 충실히 공부해야겠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EBS에 연계되지 않은 50%의 문제까지 다 맞추셔야 1등급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70%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 문제는 EBS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연계가 되지 않는 30%를 맞춰야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답은 이렇습니다. 국어는 2022학년도 수준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쉬운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운 그러한 난이도여야 되고요. 수학은 작년 수준만큼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고3 학생들만 응시를 해서 시험을 봤죠. 생각보다 가채점 등급 컷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적표를 받아보면 이보다 몇 점 더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현재까지 얼마만큼 고3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 그것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 시험과 평가원 시험의 차이점은 평가원 시험은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까 이것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힌트를 주는 시험이고요. 교육청 시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학력을 진단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출제 방향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를 잘 본 친구들은 기분이 좋은 것이고 좀 못 본 친구들은 내가 시험에 약하구나. 그래서 시험에 강한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도 시험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실 때 철저히 개념과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풀이의 경우 항상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쭉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푸는 조합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조합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어의 경우 문학을 먼저 풀고 선택 과목 풀고 독서를 푼다든지 나는 공통이 더 중요해 라고 해서 독서를 먼저 풀고 문학을 풀고 선택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는 조합을 짜서 덤비셔야지 그냥 막연히 공부한다고 잘 나오는 게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원이 2024학년도에 EBS의 실질적인 연계율은 50%지만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6월 모의평가에서는 국어가 조금 어렵고 수학이 쉽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학이 쉽게 나왔을 때 생각보다 컷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평가원이 정신을 차리겠죠.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는 재작년, 수학은 작년 난이도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6월 모의고사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6월 모의고사는 6월 1일 날 실시가 되고요. 재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재수생들 독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응시 날을 놓쳐버리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학원에 문의를 해서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출신 학교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물은 수수료 12,000원과 증명사진 2장입니다.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하고요.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의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는 수능과 똑같은 전범위가 아니라 수학과
탐구 영역은 일부 범위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 모의고사가 5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후의 시험을 본단 말이죠. 이는 확실히 재학생들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보통 4월 모의고사를 내신 때문에 대충 보고 버리는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연습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5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5월 모의고사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고3 학생들이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 시험에 적응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다만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십시오.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